청바지에 묻어있는 DNA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용의자로 보고 대조를 했는데 용의자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찾지를 못했는데 이후에 국과수에서 그 DNA가 오염되었다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경찰들이 오염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어떤 인력 낭비를 했다. 그런 수사 미스가 있었는데 2004년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서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2학년 당시 20세 노모양이 실종되었다가 46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인데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죠. 아직도 미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에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두 동생과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잠시 가지 않았던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자, 집에 와서 오후 3시쯤 동생들과 떡볶이와 김밥을 먹어요.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 노양의 뱃속에는 떡과 김밥 등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보거든요. 3시쯤에 먹었어요. 3시쯤에 먹었는데 이후에 46일 만에 시신을 발견해 보니 위 안에 떡과 김밥이 있었다. 즉 늦어도 3시니까 6시면 9시, 10시 정도가 되겠죠. 당일 밤 9시 또는 10시 이전에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수영 강습을 받던 화성복지관 수영센터는 집에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입니다. 저녁 7시쯤에 수영 강습을 받기 직전에 노양이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영 강습 끝나고 나서 나를 차로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바빠서 못 갈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가 끊겼는데 이게 엄마가 노양과 통화한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오후 8시 25분경에 수영 강습이 끝난 후에 이 노양은 화성 안녕동의 안녕동의 화성복지관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경진여객 소속 34번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내요. 누나 금방 갈게 라고. 자, 8시 25분에 버스에 탄 이후에요. 자,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그로부터 10분 후인 8시 35분경입니다. 수원대학교 정류장을 지나서 봉담읍의 와우리 공단에서 서너 명의 승객들과 하차를 합니다. 근데 와우리 공단은 노양의 집에서 3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곳보다는 집에서 가까웠던 정류장을 이미 지나친 수원대학교 정류장이었다는 거죠. 왜 집과 가까운 수원대학교 정류장에 내리지 않고 이미 지나친 3km나 떨어져 있는 와우리 공단에서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류장에서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이 노양의 모습이 타고 또 이 정류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후에 행방이 없습니다. 분식을 먹은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이후 46일 후에 시신에서 발견된 윗속에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 즉 8시 35분경에 내렸는데 9시 늦어도 10시 전에는 살해를 당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이 아니고 조금 지나친 와우리 공단에서 내려서 한두 시간 안에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노양이 내린 와우리 공단 정류장 맞은편에는 바로 택시를 탈 수 있는 대기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양은 오후 11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 노양이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노양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는 꺼져 있었다. 밤 11시 태안지구대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집 주변을 다 수색을 합니다. 근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전날 실종됐던 새벽까지 찾아도 연락이 없던 딸의 핸드폰으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저는 이 동네 신문배달원입니다. 협성대학교 근처 커피 자판기 옆에서 이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혹시 핸드폰 주인입니까? 고향이 아닌 신문배달부인 당시 38살 김모 씨였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신문배달을 하던 중에 협성대학교 부근의 커피 자판기 옆쪽을 지나다 보니까 휴대폰이 있었다. 근데 휴대폰에 흠집 하나가 없이 깔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화성시 소속 택시임을 나타내는 경기 57바 이 번호가 찍혀있는 택시가 아니면 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계심이 있고 신중한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노양이 집으로 가는 방향보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4km나 떨어져 있는 협성대학교 쪽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자발적으로 갈 리는 없다. 1번부터 10번까지 노양의 유류품이 놓여있는 사진을 위치를 한번 보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전부 다 국도변이거든요. 오전 10시 30분 휴대폰 발견 장소에서 노양의 자택 방향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보라색 티셔츠와 검은색 후드 점퍼가 발견되고 그런데 티셔츠에서 이상한 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주름 조개풀이라는 건데 이 주름 조개풀은 일반적인 야산에서 나는 풀들이다. 티셔츠가 발견된 지점에서 또 200m 떨어진 곳에서 청바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청바지에는 정액 같은 이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청바지가 발견된 지점에서 다시 800m 정도 떨어져서 브래지어를 발견합니다. 이 브래지어를 발견한 지점에서 다시 50m 떨어진 곳에서 흰색 양말. 오전 11시 10분 양말 발견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운동화 왼쪽 부분을 찾아내고 400m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오른쪽 운동화를 찾아냅니다. 특히 오른쪽 운동화가 발견된 곳은 노양의 자택에서 7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유류품들, 10개의 유류품들은 전부 다 실종된 노양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됩니다. 10월 28일, 그러니까 실종 다음 날이죠. 오후 4시 운동화가 발견된 근처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에서 노양의 팬티, 면티, 가방, 화장품이 발견이 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10월 31일 오후 12시 30분경 주소지 저수지 근처 도로변에서 그날 수영 강습에 쓰던 수영모와 물안경이 발견이 되고 오후 3시 30분경에는 수영복과 쇼핑백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10개의 유류품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변을 따라서 핸드폰은 왼쪽에 있었지만 핸드폰은 그 사람이 찾은 거고 신문배달부가 국도변을 따라서 오른쪽 우측으로 전부 다 유류품을 짧게는 50m, 길게는 수백 미터의 간격을 두고 유류품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죠.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날 실종이 되고 10월 28일부터 핸드폰이 나오고 10월 30일부터 28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10개의 유류품들이 산계돼서 길을 따라서 발견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46일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유류품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런데요, 12월 12일이 됩니다. 12월 12일, 어느새 이제 겨울이 돼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의 태봉산이라는 곳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그 일대를 둘러보던 부동산 업자와 치과의사, 이 두 명이 이상한 광경을 봐요. 이 태봉산 기슭에서 나지막한 야산에서 들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를 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들쥐떼들이 도망가는데 거기에는 살점이 일부만 남겨진 채 뼈가 드러나 있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12월 14일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결과 노양의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부패된 지 꽤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 진료 기록과 대조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신원 파악을 겨우 합니다. 시신의 위에서 음식물이 나왔는데 당시에 그날 실종 당일날 오후 3시에 동생들과 먹었던 떡, 양배추 등이 나와요. 즉 그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이전에 사망을 했다. 시신에서는 흉기로 찔리거나 골절 등의 거의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경부압박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 남아있는 살 위쪽에는 어떤 살의 흔적이나 흉기에 찔린 게 없다. 즉 골절도 없다. 라고 생각해서 질식으로 보는 것이지 이 질식이 확실히 또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찾아야 돼요. 청바지에서 정액이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액 같다. 오케이. 청바지에서 정액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DNA를 조사를 해보자. DNA 샘플을 해서 하자. 그래서 화성 일대에 4천여 명의 택시기사, 그 다음 전과자들의 DNA 샘플을 검출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근데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뭘 기준으로? 청바지에 묻어있는 정액을 기준으로. 당일 노양을 태운 버스기사와 또 함께 내렸던 여대생에게도 최면 수사를 감행을 합니다.
근데도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당시에 버스에서 같이 내린 서너 명 중에 남자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남자의 신원은 결국 확인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노양의 유류품은 대부분 깔끔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뭔가 이렇게 저항의 흔적이 있지는 않았다. 단 노양의 시신을 보면 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어딘가의 바닥 같은데 긁혀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딘가 이제 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끌다가 난 상처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이 끌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끌었을 수도 있다. 노양의 키가 170cm가 훨씬 넘는 장신이기 때문에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노양이 하차했던 와우리 공단은 번화가였고 무엇보다 사건 다음날 아침에 휴대폰을 발견한 신문배달부 5시 반에 발견했는데 전화는 7시에 했다. 이 김 씨는 전과가 사범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양은 평소 어머니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수영장에 다녔으나 실종 당일날은 혼자 택시를 타고 갔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복지관내 수영장에서 초급반 수영 강습을 받았다. 귀갓길과 유류품이 발견된 도로는 카페와 식당, 공장 등이 있는 지역으로 차량의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이다. 이제 병점역이라는 지하철 1호선이 들어오면서 그쪽 주변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도로가를 가면 아주 많이 한적합니다. 밤에는 가로등도 많이 없을 정도로 야산 옆에 공장이나 어떤 컨테이너 같은 이런 회사들이 듬성듬성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유류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따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경찰들이 찾지를 못했다. 그것도 직접 찾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와 치과 의사에 의해 제보를 받아서 찾았다. DNA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못 찾은 것을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춘재를 찾아낸 것처럼 이 청바지만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가족은 청바지를 우리는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돌려줬다. 청바지를 돌려줬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했고 우리가 받은 건 고작 휴대폰 하나가 다다. 경찰이 이걸 돌려받지 않은 게 거짓말인 건지 여기서 이제 DNA를 뭐 수천 명을 DNA를 대조를 해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증거물이다라고 그냥 파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치명적인 경찰의 실수인 겁니다. 원래는 살인의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2019년 10월 27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황산 테러를 받은 태완이 사건 아시죠? 2015년도에 그 태완이 사건에 2015년 태완이법이 만들어지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죠. 그래서 이 범인은 지금이라도 잡으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다. 살인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맨 위에 1번이 휴대폰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화성 신협 부근이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요. 길을 따라서 협성대학교를 지나서 티셔츠를 버리고 그 다음 청바지를 버립니다. 그 다음 4번 브래지어를 버리고 5번 운동화, 왼쪽 운동화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6번 운동화 오른쪽을 버리고 자 집입니다. 노양의 집 쪽 가까이 갔다가 턴해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이 보통리 저수지 근처로 오면서 7번 브래지어 팬티를 버리죠. 그 다음 8번에다가 팬티, 그 다음 가방을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요. 수영모 물안경이 발견되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검은색 가방이 발견됩니다. 노양이 버스에서 내린 지역은요. 노양의 집부터 북쪽에 있는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볼 때 가운데 쪽 수원대학교 정문 쪽에 있는 와우리 공단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노양의 집을 거쳐서 와우리 공단에서 내려서 바로 실종이 됩니다. 내리자마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딘가에 실종이 됐는데 자 차로 납치됐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그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 노양의 집 쪽을 다시 지나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좌측에 왼쪽 중간에 보면 이 태봉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빨간색 8시 35분경 와우리 공단 앞에 정류장에서 하차한 이후 노양은 차나 어떤 물리력에 의해 또는 어떤 호위동승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말 그대로 이제 호위동승 강호순이 했던 뭐 조용 이렇게 젠틀하게 창문을 내리면서 어디까지 뭐 데려다 줄까 이렇게 좀 뭐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식. 화성시 관내의 차가 아니면 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신중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차를 함부로 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화성시 관내에 있는 화성시 택시를 탄 겁니다.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노양집을 평소와는 다르게 노양집을 지나쳐서 와우리 공단에서 내린 거는 잠깐 졸아서 그냥 약간 피곤해서 졸아가지고 그 정류장을 본인이 하차할 정류장을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내린 거지. 내려서 그 건너편에 택시가 있으니까 내리자마자 반대편에 택시를 타면 노양의 집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죠.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일순간 무슨 일이 차 안에서 벌어지고 이 택시가 노양의 집을 지나서 왼쪽에 좌측에 있는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보통리 산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일단 살해를 즉시 한두 시간 안에 하고 성폭행도 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번화가라고는 합니다. 와우리 공단 앞이 번화가고 정류소 앞이다라고 번화가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깜깜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간 좀 이 시골길이나 공단이 있고 이렇게 번화가이긴 하지만 택시 버스가 오거나 뭐 버스가 한 차례 하차돼 사람들이 몇 명이 내리고 쭉 가고 뭐 그다음 또 이제 버스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또 순식간에 몇 분 안에 조용해지기도 하거든요. 맞은편에 택시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서는 어떤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노양을 순식간에 물리적으로 제압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아는 지인의 차를 탔다. 뭐 여기서 만났거나 가까운 데서 우연히 만났거나 아니면 계획을 통해서 만나서 지인의 차를 타서 가까우니까 뭐 지나쳐봐야 몇 정거장 많이 안 지나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까우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해서 지인의 차를 탔을 가능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짜 택시를 탔을 가능성. 57발을. 경기차를, 경기 화성차를. 세 번째는 물리력으로 2인 이상 2명의 남성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을 가능성. 어쨌든 간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차를 타고 이 빨간 라인을 통해서 서쪽에 태봉산으로 들어가서 변을 당했다. 태봉산에서 아니면 근처에서 살해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시신을 산에다가 유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류품을 보세요. 유류품을 첫 번째 1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핸드폰이 발견된 지점부터 차를 타고 내려와서 쭉 내려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물론 이제 저수지를 끼고 나서 이 노양의 집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수지 방향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반대로 쫙 내려옵니다. 이렇게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으로 툭툭 던졌을 수도 있지만 물론 여기가 국도기 때문에 차들이 계속 보는 데서 툭툭 던지는 게 쉽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쪽 방향도 많이 밤에 돌아다녀 보면 지금도 깜깜합니다. 내가 밤에 유류품을 물건을 없애기 위해서 지나가다 뒤에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분명히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한 곳에다 유류품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한 군데 그냥 여기저기 증거도 수사의 방향도 흐트러뜨릴 겸 이상한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질 겸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버리려면 버릴 수가 있어요. 뒤에 차가 없다라면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왜? 전부 다 도로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아니면 뭐 범인들이 두 명이라면 보조석에 있는 상태에서 버렸을 수도 있고 이미 뭐 차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툭툭툭 버리고 나서 했을 수도 있고 10월 27일 저녁 8시 35분경 여대생 노양이 봉담읍에서 실종이 되고 그 다음날 바로 옷가지가 발견이 되고 29일로 발견이 되고 11월 1일 발견이 됩니다. 46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12월 12일 반부패 상태가 된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유류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찾은 거는 이렇게 그것도 경찰이 직접 찾지도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찾아낸 거는 많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하듯이 이 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정말 유류품을 보통 심리적으로 한 군데다 이렇게 버리고 말지 도로가에다 한 개씩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런 식으로 버리고 태연하게 매장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낙엽으로만 대충 덮어놓고 시신도 이렇게 처리할 만한 사람 범인이 누굴까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댓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